네, 경제의 깊이를 더하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요즘 공모주 청약 열기가 무척 뜨겁습니다. 이달 IPO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최고 1,800대 1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액 투자자들이 참여할 기회를 잃는다는 비판이 일었고 오늘 정부가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IPO 공모주 청약 방식 개편 소식 다뤄봅니다. 먼저 공모주 청약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민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IPO 대여와 동학개미 운동이 맞물려 생겨난 개인 투자자들의 공모 청약 쏠림 현상. 수백 대 1 경쟁률에 1억 원 목돈을 청약 증거금으로 넣어도 10주 남짓 받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조율에 나섰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들에게 배정되는 물량을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새로 생겨난 10%는 우리사주 조합 미달 물량과 하이힐드 펀드 공모주 우선 물량에서 각각 5%씩 충당할 예정입니다. 또 다수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에서 투자자가 여러 증권사를 통해 공모주 청약을 하는 것을 막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청약 배정 물량 절반 이상을 균등 배분하는 방안에서 최소 증거금만 넘기면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방식과 추첨제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청약 증거금 기준과 방식을 증권사가 정하는 구조라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고 실제로 받아가는 비율도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빅히트엔터의 공모 청약에서 이번 대책을 적용해 계산하면 개인의 배정된 물량은 143만 주에서 10%가 늘어난 214만 주가 됩니다. 이 중 절반인 107만 주가 최소 균등 배분 대상이 되는데 주관사별로 나누고 중복 청약을 적용하면 최대 많이 배정받는 증권사에서 5주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1억 원을 넣었을 때 2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늘었지만 증권사마다 다른 청약 증거금 기준이 설정되면 소액 투자자는 더 적게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머지는 기존과 같은 비례 방식이기 때문에 이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기관들은 추첨제 등 방식을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수익 대비 저조하다고 지적합니다. 비용이 더 들어요. 요즘 금리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증거금 받아서 5조 들어도 한 1,000만 원 생긴다고. 또 앞서 공청회에서 불만을 제기했던 초과 배정 옵션, 코너스톤 제도 등을 금융위가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도 기관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내년 초까지 법안과 시스템을 마련해 마무리하고 증권사 관련 보완할 부분을 검토해 향후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 비중을 다소 늘리는 방향으로 공모주 청약 방식이 바뀌면서 업계에서는 다소 좀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방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성균관대 경영학과 송교직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나온 IPO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오늘 발표한 IPO 공모주 일반 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은 크게 세 가지를 담고 있거든요. 예. 일단 일반 청약자에게 돌아가는 배정 물량을 늘리고, 그다음에 배정 방식에서 균등 방식을 도입을 하고, 세 번째는 복수의 주관사를 통한 중복 청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 중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일반 청약자에게 대한 배정 물량을 늘리는 것인데요. 이 배정 물량을 늘리는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핫마켓, 즉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처럼 공모가 대비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공모주가 나오면서 당연히 개인들은 청약 증거금을 많이 넣고도 배정 물량이 적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IPO 시장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시장이 과열될 때 또는 시장이 냉각될 때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과열됐다고 해서 과연 제도를 바꿀 것인가? 예.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내년이라도 시장이 냉각되면 또 제도를 바꿔야 되는가? 이런 단기적 처방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그 배정 물량을 더 늘리겠다라는 게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이 공모 물량 절반은 균등하게 배분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좀 추첨제 같은 방식인 것 같은데 괜찮은 방안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일반 청약자에 대해서
하이힐드 펀드에서 5%를 더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주조합에 미달한 물량 5%를 더 배정을 해서 현재는 평균적으로 일반 청약자에게 한 20% 배정이 되고 있는데 예. 30%까지 늘리겠다는 방안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늘 금융위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보면 과거 5년 동안, 과거 한 4, 5년 동안 평균을 보면 이 공모가 대비 첫날의 종가가 오히려 공모가의 밑도는 현상이 한 30%의 공모주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 물량을 늘렸을 때 손실이 날 가능성도 충분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를 바꾸고 나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잘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을 균등 방식과 비례 방식, 현재는 비례 방식만 하고 있는데 균등 방식과 비례 방식을 혼용을 하겠다. 그게 이제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한데 예. 일단은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 방식에 대해서는요. 균등 방식은 좀 바람직해 보인다 이런 예, 말씀이시군요. 예. 지금 이제 공모주의 20%를 우리 사주조합한테 우선 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서 청약 미달이 된다면 5% 정도는 일반 청약자들한테 돌려주겠다. 그리고 하이힐드 펀드에 우선 배정됐던 물량도 5%는 일반 청약자들한테 주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약간 시장의 어떤 논리를 제대로 생각을 하고 검토한 방안인가 약간 의심이 드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부의 어떤 임직원들이 이 SK 바이오팜 주식이 오를 거라는 걸 다 예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에서 미달 물량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겠죠.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결국은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에서 이 미달 물량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역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업 내부의 임직원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투자자들보다 갖고 있을 텐데 자기 회사 주식이 좋다면 미달 물량이 안 나올 것이고 자기 회사 전망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면 미달 물량이 나올 거거든요. 예. 그렇게 오히려 배드 시그널인 그 미달 물량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게 이게 어떤 논리인지를 잘 모르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하이힐드에 배정되는 코스닥 시장에서 하이힐드에 배정되는 물량이 10%인데 그게 올해 연말에 일몰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일몰 예정 중에서 5%를 이제 개인에게 배정하고 5%만 하이힐드 펀드에 계속해서 배정을 한다는 것인데 이 하이힐드 펀드를 도입할 때의 목적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공모주 시장 활성화 방안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하이힐드 펀드라는 사모펀드에 배정하는 물량은 그대로 일몰 끝내고 차라리 그 물량을 공모주 전용 펀드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돌리는 그런 방향이 더 낫지 이걸 개인 물량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하이힐드 펀드 자체를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품으시는군요. 지금이야 이제 청약 결기가 좀 뜨겁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물량을 더 주겠다라는 건데 뭐 시장이 영원히 잘 나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요. 반대의 상황에 오면 이번 개편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모주 시장은 아주 과열될 때도 있고 냉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열될 때는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이 많겠죠. 하지만 과열되는 시장, 그다음에 냉각되는 시장 약 10년의 평균을 보면 약 30%의 공모주는 첫날 종가가 공모가보다 밑도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결국은 개인들에게 이렇게 배정 물량을 늘렸을 때 손실이 날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업계에서 예측하기로는 당장 내년에 상당히 대형 기업들이 IPO에 뛰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걱정하는 것이 그런 대형 기업들이 대형 IPO를 통해서 자본 조달을 할 때 그 물량을 누가 소화해 줄 것인가를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개인 투자자 물량을 30% 늘리면 이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본 조달을 하려고 하는 기업 그리고 또 그 기업에 대한 주식 물량을 소화하는 주간 업무를 맡은 주관사 모두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 개인에 대한 또는 일반 청약자에 대한 물량을 늘려놓으면 IPO 시장 또는 공모주 시장의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당초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조금 빠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 투자가나 뭐 증권사 관련 내용은 다음에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뭐 초과 배정 옵션 그리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이 각각 어떤 제도인지 또 IPO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초과 배정 옵션 제도나 그다음에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은 모두 주관사 입장에서는 저는 환영할 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과 배정 옵션 제도는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미국은 대부분의 공모주에서 초과 배정 옵션 제도를 활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주관사 입장에서 초과 배정 옵션 제도는 배정 물량의 약 15%를 더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장 후에 떨어지면 15%를 되사서 그 배정했던 물량을 채워주는 거죠. 일종의 공매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미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 초과 배정 옵션 제도에서. 예. 그래서 그래서 15%를 배정해 놓고 가격이 올라가면 그걸 시장에서 사들이면 주관사 입장에는 손해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때는 오히려 발행 기업에게 15%를 더 발행을 해서 그 배정에 초과 배정했던 물량을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이 초과 배정 옵션 제도를 활용을 하면 애프터마켓에서 상장 후에 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요인이 돼서 예. 주가를 떠받치는 가격 유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공모주 제도가 과거에 바뀌면서 이제 지금 현재 주관사들은 사실 가격 유지 기능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초과 배정 옵션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이 가격 유지 기능을 되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대주주한테 15%를 차입을 해서 이 초과 배정 옵션 제도를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 시행을 해야 되는데 15% 빌려줄 대주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도가 있어도 활용을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이 발행 기업과 협의를 해서 일종의 기관 투자자에게 사전 물량을 배정을 하고 그리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서 보호 예수를 걸어서 몇 개월에서 또는 1년까지 주식을 상장 후에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전 배정, 그다음에 가격 유지 기능 이런 면에서 주관사에게는 모두 도움이 되죠. 다만 이 제도가 맞는 건 아닙니다. 많은 발행 기업들이 이 코너스톤 제도를 거부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관사가 모두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초과 배정 옵션 그리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둘 다 어떤 가격 유지 기능을 갖고 있는 제도긴 한데 실효성에는 조금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이게 급선무가 아니다 이런 지적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격 발견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제 초기 공모가가 실제 시장 가격에 잘 부합되게 만들어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 직후에 뭐 급격하게 조정을 받거나 하는 문제가 좀 덜하다 이런 건데 개인 물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 가격 발견 시스템을 좀 정비해야 됐던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는 이제 가격 발견 기능을 기관 투자자에 배정된 60%에 대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주관사와 발행 기업이 합의를 해서 밴드 구간을 정을 하고 그 밴드 구간에 대한 설명을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힐드에 10%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코스닥 벤처펀드에 30%를 먼저 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0% 약간 초과되는 물량만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 예측에 참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이힐드 펀드와 코스닥 벤처 펀드의 우선 배정되는 물량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예. 이 사모펀드들로 구성된 하이힐드 펀드나 코스닥 벤처 펀드는 가격 발견 기능이 사실 약하다는 게 이 업계의 업계의 대략적인 견해입니다. 예. 따라서 이쪽에 대한 배정 물량을 줄이고 이 공모주에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60% 내에 참여하는 비중을 높여서 이들의 정보를 모아서 최종 공모가를 정하는 시스템. 이래야 정말 순수 수요 예측제에 부합하는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모두를 좀 만족시키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개인과 기관 또 이게 주관사인 IPO 시장을 주관사까지 IPO 시장을 활성화하면서 또 동시에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좀 기대를 하십니까? 이제 우리나라 제도는 현재 수요의 축제와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는 공모가를 알고 청약을 하는 고정가격제를 혼합하고 있는 제도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에 대한 수요 예측 단계에서 가격 발견 기능이 제대로 발휘돼야 이 주관사 입장에서는 배종도 쉬울 것이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손실을 볼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힐드 펀드와 코스닥 벤처 펀드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 수요 예측 과정에서 가격 발견 기능이 약하다는 것이 이제 업계의 통상적인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발표된 안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20에서 30%로 지금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유는 결국은 아마 금융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개인들의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제도의 맹점은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주 시장이라는 아주 위험한 시장에 직접 투자를 늘려주는 제도거든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의 직접 투자보다는 전문가를 통한 간접 투자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이힐드 펀드와 코스닥 벤처 펀드에 배정되는 물량을 줄이고 그 줄어든 물량을 개인들이 투자하는 공모주 전용 공모펀드를 활성화시켜서 개인들이 투자를 하는 그 공모주 펀드에 배정을 하게 되면 결국 개인들이 그 공모주 펀드를 사게 되고 그 펀드는 기관 투자자로서 가격 발견 기능에 참여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격 발견 기능도 강화되고 그리고 공모주 펀드도 활성화돼서 그 공모주 펀드가 이익을 내게 되면 개인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가격 안정 측면에서는 직접 투자보다는 좀 공모 펀드 방식이 접근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성균관대 경영학과 송교직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